6월 1일 수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클릭 감사합니다. 출처 명시한 팩트만 전해드립니다. 전력공사, 태양광 전기 구매비 지급 일시 중지, 책임 관련 격한 논쟁. 여름철 전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 베트남 전력공사는 북부의 태양광 발전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한 남부 프로젝트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남부의 많은 기업이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추가 설치하여 모은 전기를 베트남 전력공사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력공사는 해당 시설이 위험할 수 있다며 건설 허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설부 측은 이미 허가된 공장, 지붕에 추가 설치한 설비에 건설 허가를 발행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래도 전력공사는 완강했고 결국 허가받지 않은 사업에는 대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2020년 설치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허가도 지역별 규정이 달라 같은 기준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력 수급 부족 후 북부의 태양광 발전을 제한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지요. 게다가 기업 말고 개인들도 같은 문제에 시달립니다. 배댓은 12개 패널로 옥상 태양광 발전 5kW가 나오는데 매달 제가 받는 돈과 제가 내는 전기세는 약 100만 동으로 비슷합니다. 12패널로 우리 가족이 쓰기 충분하지요. 5kW 투자비 6천만 동, 월 수입 100만 동 12패널 철골 설치비로 용접비 600만 동인데 사업자 등록증과 건축 허가를 요구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썼는데 결국 단독주택에서 가정용 전기세 내는 수준이네요. 휘발유가 리터당 31,000동 넘어. 금일 15시부터 E5 론 92 1리터당 600동, 론 95 920동, 다른 석유들은 310에서 940동 인상되었습니다. 4월 21일부터 다섯 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론 95는 4,260동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베트남보다 심각하네요. 많은 ETC 카드 미부착 차량, 여전히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 진입. 6월 1일 오전 3시간 사이 아직 무정차 전자요금 결제 카드가 부착되지 않은 약 1,000대의 차량이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에 진입했으며 다수는 계속 이동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6월 1일 9시부터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 관리소는 현금 결제를 하지 않고 전 노선 하이패스로 진행합니다. 6개 톨게이트에는 카드 오류 차량을 위한 1개 차선만 배치했습니다. 사업용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계정으로 등록하는데 약 10분 걸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대기 시간까지 30분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카드 오류에는 너무 세제로 열심히 닦아 카드가 손상되거나 떨어진 경우도 있었으며 잔액이 있어도 결함으로 결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행 첫날이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행과의 연동 문제로 후불제 결제는 지원하지 않기에 미리 충전도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호치민시, 롱탄 더우저이 구간과 노이바이, 라오카이 성 구간 등 다른 고속도로에도 전부 ETC 도입 예정입니다. 댓글들은 교통체증이 줄어든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아파트 소유 50년, 부적절. 전문가들에 따르면 50에서 70년간 아파트 핑크북 발행은 대다수의 도시 시민의 장기주택 소유 심리에 역행합니다. 최근 건설부는 주택법 개요로 아파트 사용 기간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장기에서 50에서 70년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장기 혹은 50년, 70년 제한 두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기 제안의 이유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연수는 건축 설계도 또는 실사용 연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 발표 후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아파트 소유 기간을 제한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 회장인 뇌 황처우 씨는 철저한 품질 검증으로 심하게 노후화된 경우만 사용 연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사베스 베트남의 투자부서 수석이사 스 응옥 흐엉은 베트남 기준에 따른 건설의 관점에서 1급 교정공사의 수명은 100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급은 50에서 100년, 3급은 20에서 50년, 4급이 20년 미만입니다. 이런 순위는 긴 수명이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화 아파트 거주자를 재배치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장점 대신 기대 수익이 제한된 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빌라나 단독주택 수요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핑크북 발행은 50에서 70년 소유이고 프로젝트 건설 투자자의 토지 사용권은 장기 소유권이라서 이 제한대로면 핑크북 소유자는 기한 후 만료되지만 투자자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 거주민의 자산가치 계산법이나 수익 재분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나름 부동산 가격 상승 상황에서 주거의 대안인데 베트남은 예전부터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 좀 흐리멍텅하긴 했습니다. 이러니 다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파트 주인들이 기절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베댓 1위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자신의 영구재산이란 가정하여 구입하기 위해 평생 일하고 자손에게 물려줄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50에서 70년 규제는 선불임대랑 같아 보입니다. 그럼 매우 불합리할 겁니다. 2위는 50년만 소유하면 다들 땅 사려고 달려들어 땅값을 올릴 것이다. 3위는 아파트 매매가에는 토지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한이 지나면 해당 가치를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아파트는 사용연한을 측정하여 국가는 토지만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임대하고 만료되면 신규 건물을 짓습니다라는데 현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네요. 지에우 권스 타잉화성에서 체포돼. 타잉화성 하충현 임원은 6월 1일 오후 하충현 옌즈옥 마을 1번 국도를 탈주범이 걷고 있을 때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약 하루 만에 체포된 이 남성은 도주 중에 자전거 2대를 훔쳤습니다. 지에오 권스는 원래 특수부대원으로 제1군사지역 소속이었으나 자주 빠져나와 PC방에서 게임에 빠지곤 했습니다. 2012년 하노이 롱비엔군 찌옥넘동 흐엉센 카페 주인 살인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살인 강도 군이탈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꽝응아이 성에 있는 형무소에서 복역했지만 2015년 12월 1차 탈옥, 2016년 6월 2차 탈옥, 이번에 3차 탈옥입니다. 게임 중독인지 1, 2차 모두 PC방에서 잡혔다는 것도 그렇고 특수부대 출신의 탈옥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이미 종신형을 받았기도 하고 탈옥으로 징역이 추가되고는 있지만 의미 없는 듯합니다. 주민의 신고로 이번에 잡혔을 때는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계속 즐거워 보이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